쉽게 말해서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최대 500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이전 4세대 실손보험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6개월 전에 제가 올렸던 실손보험 영상에 한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14년에 실손을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8만 원이라 설계사분께 연락했더니 2년 있음 15년 만기라 5세대 나오기 전 지금 4세대로 변경하라는데 변경해야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기 전에 4세대로 급하게 갈아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5세대 실손보험이 무조건 안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4세대보다 불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신 포인트를 중심으로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 정확히 짚어드리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부터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본인 부담 상한제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큰 병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최대 500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이전 4세대 실손보험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암 치료를 받았는데 총 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인 1,500만 원은 본인이 내야겠죠. 1,500만 원이면 갑자기 감당하기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은 다릅니다. 이렇게 재난적인 의료비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5천만 원 치료비가 발생해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인 겁니다. 1,500만 원과 500만 원, 무려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만든 취지는 다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한마디로 큰 리스크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4세대 대비 30에서 50%까지 낮추고 대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는 구조로 바뀐 건데요. 특히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오히려 이득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임신 출산이 보험의 영역으로 명확히 신규 포함됨에 따라 그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합니다. 이 부분은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원래 안 됐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보험 약관에 아예 제외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신 산모분들이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로 산모특약, 산모담보라는 거를 추가해서 가입해야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분만 전후 출혈 진단 담보,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의료비 담보 이런 특약들을 하나하나 넣어야 했던 거죠. 당연히 그만큼 보험료도 추가로 들어갔고요. 근데 만약 산모분이 5세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태아보험을 들 때 별도의 산모특약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겁니다. 출산 한번 하는데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반가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 장점, 솔직히 보장률은 낮아지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면 아무도 5세대로 바꾸고 싶지 않겠죠. 다행히 5세대 실손보험은 현행 4세대 대비 보험료를 30% 내지 50%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약 1에 해당하는 중증 보장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약 50% 인하됩니다. 특약 1과 특약 2, 그러니까 비중증 보장까지 모두 가입할 경우에도 약 30%까지는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증과 비중증의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중증은 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처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중증 질환을 말합니다. 산정특례라는 건 국가에서 이건 심각한 병이니까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고 특별히 지정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중증은 허리 디스크, 대장용종, 골절 등 그 외 일반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세대 실손보험 기준 5만 원씩 내야 된다
한다 라고 한다면 30% 할인이 적용이 되어서 35,0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15,000원 차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세까지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확실히 유리한 구조인 거죠. 여기까지가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이었고요.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의 최대 단점,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중증은 절반만 보장된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비중증 입원 의료비 기준으로 기존 4세대에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5세대부터는 이게 1천만 원으로 최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5분의 1 수준으로 확 내려간 거죠. 거기다 본인 부담률도 올라가는데요. 4세대에서는 치료비의 30%만 내가 부담을 했다면 5세대에서는 절반 50%를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비급여 의료 이용이 잦은 분들에게는 보험료가 싸지더라도 총 지출을 놓고 보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비중증 치료 중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위험은 뭘까? 제가 11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자주 본 진짜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신 고가 수술인데요. 사례 하나를 볼게요. 허리 디스크처럼 몇백만 원 나오는 케이스. 주변에 허리를 아프신 분들 한 번쯤은 계시지 않나요? 보통은 MRI 검사로 진단 확정을 받고 상태가 심하면 수술까지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허리 디스크 수술로 환자가 부담한 총액이 약 46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쉬게 된 것까지 합치면 지출이 더 추가되겠죠? 만약 이분이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중증이니까 50%만 보장됩니다. 그러면 230만 원은 온전히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절반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것만 해도 아찔하실 텐데요. 이것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사례인데 바로 하이프 시술처럼 1,000만 원 넘는 고가 시술입니다. 30대 여성분이 자궁 근종 진단을 받고 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이프 시술이라는 걸 받았는데요. 하이프가 뭐냐면 칼을 대지 않고 하는 수술, 초음파 에너지로 근종을 태워버리는 최신 시술입니다. 당연히 회복도 빠르고 좋은 시술이겠죠. 문제는 이게 비급여 치료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무려 보시면 1,5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면 만약 입원 치료로 인정이 된다면 그나마 5세대 실손보험 기준 50%가 보장이 되니까 7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75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은 보험사에서 내주는 거니까 숨통은 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이프 시술은 실제로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5세대 실손보험 통원 의료비 최대 한도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이에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사실 이 문제는 5세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존 실손보험 전체에 해당되는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입원 없이 외래 수술만 받고 바로 귀가하는 고가 수술도 많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보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거라고요. 에어백은 평생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죠. 그런데 딱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이 에어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이죠. 도수치료, 주사치료, 어쩌다 한번 하는 검사 비용 같은 건 솔직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죠. 하지만 이런 소형 리스크까지 다 보장받으려고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정작 큰 사고가 터졌을 때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 시대에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소형 리스크는 과감히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수술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깨지는 대형 리스크는 반드시 대비는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손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술비 보험 같은 부가적인 보험으로 메꿔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5세대 실손보험의 단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수술비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조만간 관련 영상을 따로 촬영해서 우측 상단 또는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보험료가 30% 내지 50%까지 내려가서 장기 유지 부담이 줄어들고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 500만 원이 적용되면서 대형 리스크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강화됩니다. 거기에 임신과 출산 관련 보장까지 새롭게 포함되고요. 다만 단점은
비중증 치료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이나 비급여 자궁 근종 제거 시술처럼 비용은 큰데 통원으로 처리되는 최신 수술을 받을 경우 실손보험만으로는 공백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 정도는 보완해 두시는 게 안전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세상에 나쁜 실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병원에 잘 안 다니기 때문에 5세대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자주 다니니까 1, 2세대가 좋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단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5세대 그리고 나중에 6세대가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실손보험 보장이 줄어들면 그 부분만 개별적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 댓글에 딱 3가지만 남겨보세요. 실손보험을 가입한 연도, 월 보험료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시는 편인지 이 3가지만 보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